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본의 아니게 쉬게 되었는데,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은 제가 진료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논문 리비전이 막 여러 개가 동시에 쏟아져서 이 논문이 하나 리비전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리비전한 거는 꼬박 한 4달 정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리비전을 그 정도 해야지 이제 억셉이 되는데 마이너 리비전이 어제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밀린 게 지금 한 두세 개 더 있어가지고, 그리고 리뷰 중인 것도 한 두세 개 더 있고, 두세 개가 뭐예요? 한 네다섯 개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논문을 쓸 것이냐, 어떤 독자 여러분을 위한 이 영상을 제작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리고 둘 다 하는 쪽이 아무래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부터는 좀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직업의학 저널이에요. 어메리칸 저널 오브 인더스트리얼 메디신, 미국 산업의학 저널이죠. 거기에서 이게 언페이드 오버타임,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고 오버타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사실 그게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일해도 문제가 돼요. 오버타임은 정신 건강이나 이런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근데 뭐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자 물론, 요새 그런 연구 많죠. 롱 워킹 아워가 어떤 의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건 이제 정신 건강을 캐나다의 노동자들에게서 본 건데, 좀 연구가 좀 재밌었던 건 언페이드 오버타임에 집중한 그런 연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러니까 직업의학 저널은 임팩트 팩터라는 그 수치가 뭐 높진 않아요. 이거는 워낙 이제 연구 소사이어티 자체가 막 크진 않거든요. 그렇게 일반 과학처럼. 근데 이제 임상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저희 과 중에서 직업의학이랑 환경이 있죠. 직업의학이랑 환경. 근데 임상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건 직업의학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직업의학 하는 사람들은 임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학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구를 하죠. 직업의학도 연구를 해요, 물론.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 소사이어티보단 임상이 큰데, 그래도 연구를 하니까 이 어메리칸 저널 오브 인더스트리얼 메디슨이 한 임팩트 팩터 한 2점 정도 되는데 굉장히 그래도 준수한 저널이에요. 직업의학에서는. 그래서 쭉 보시면은 결론은 뭐냐면, 언페이드 오버타임을 하면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 좋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결론만 좀 볼게요.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정신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가 결론이고, 뭐 구체적 수치는 여기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테이블 1인데,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기술 통계죠. 그래서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성별 나이 뭐 이렇게 쭉 몇 명이 있었다, 몇 퍼센트가 있었다 각각이, 뭐 이런 건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랑 번아웃을 아웃컴 지표로 했을 때, 번아웃은 완전 소진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웃컴 지표로 했을 때, 남자하고 여자로 나눠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토탈 워크아워, 이 사람이 일주일에 30에서 44시간, 45에서 48시간, 48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 30에서 44시간, 우리가 8호 40이니까 보통 40시간이 전 세계 통용되는 기준이거든요, 일반 직장인. 근데 여기서 45에서 48로 가면 이 레퍼런스 30에서 44시간 일하는 군에 비해, 저 스트레스, 이건 아마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 같이 어떤 스트레스의 어떤 명확한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45에서 48시간 일하면 1.74, 74% 늘어나는구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네요. 1.23에서 2.46. 48시간을 오버하면 2.14, 두 배하고도 114%가 늘었죠. 두 배하고도 0.14, 14%죠.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고, 1.61에서 2.85. 근데 문제는 이걸 한번 나눠봅시다. 토탈 워크아워랑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그러면 그 중에서 페이드 말고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둘로 영향을 나눠보니까 오히려 뭐 오래 일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유의함이 사라졌죠. 0.88 실내 구간 하한, 그 다음에 0.99.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실내 구간에서 1을 포함하고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1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고. 그러니까 이 토탈 워크아워,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느냐는 이 언페이드 오버타임을 별도로 보기 시작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러면은 이거는 어땠냐?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0시간 일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 다 돈을 받고 일했을 때에 비해 1시간에서 5시간 돈을 못 받고 오버타임을 하면 7%,
늘어나죠. 스트레스는 7%, 번아웃은 16%. 근데 5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85%가 늘어나죠. 그리고 26%에서 70, 172%가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 구간이죠. 95% 신뢰 구간. 그 다음에 번아웃 같은 경우에 84% 늘어나고 34%에서 154% 늘어나는 게 통 95% 신뢰 구간이죠. 그래서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5시간 이상 일하면 하나도 오버타임, 언페이드 오버타임 안 하는 거에 비해 굉장히 크게 아웃컴 지표에 영향을 미치더라. 번아웃은 84%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련된 어떤 질환은 85% 늘어나더라. 그리고 오히려 토탈 워크아워의 효과는 많이 사라지더라 통계적으로. 근데 요건 남아 있었죠. 45에서 48시간이란 거 번아웃에서. 여성도 비슷해요. 여성도 원래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2배, 2.11배, 막 1.79배 이랬죠. 막 스트레스랑 번아웃이.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언페이드 오버타임이랑 토탈 워크아워를 좀 이렇게 많이 뭐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했어요. 1.09니까 통계 신뢰 구간의 하한이. 근데 많이 옅어졌고 오히려 이 언페이드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남자보다 더 센 어떤 연관성을 보였죠. 1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언페이드 오버타임을 해도 안 한 군에 비해 68%나 통계적으로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늘어났고 90% 늘어났죠. 여기 두 번째 5시간 넘기면. 그 다음에 번아웃 같은 경우에도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여성에서는 34%, 52%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10%에서 63%, 12%에서 106%. 그 다음에 이 토탈 워크아워 같은 경우는 영향이 많이 또 줄어들었죠.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했어요. 48시간을 넘으면.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표의 결론은 토탈 워크아워,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냐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거를 언페이드 오버타임이랑 그냥 토탈 워크아워의 효과를 나눠서 보면 오히려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더 오래 일해도 뭐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페이를 못 받고 일하는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경험인데 레지던트 과정에서 사실 돈을 엄청나게 조금 받고 거의 뭐 생활비 할 정도만 받고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저 때는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외과 레지 전공의 할 때 2013년, 12년 요때 12년에 인턴하고 13년에 전공의 했는데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4년 내내 공식 오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과 GS가 외과 일반 외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스트레스였냐면 그러니까 뭐 일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입원 환자한테서 그 전공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병원에 그 모든 책임이 교수가 모든 책임을 다 전공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 건강을 안 좋게 만드냐면 저는 결국 그만뒀습니다. 외과 전공의를. 그리고 다른 과를 바꿨죠. 직업환경의학과로. 그때 생각이 나요. 이게 만약에 페이가 좀 뭐 적절한 보상을 지불했더라면 뭐 지불 못하죠. 뭐 전공의한테 어떻게 지불해요? 그 재정이 없죠.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의료 사태랑도 관련이 있는데 뭐 예민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두 번째는 이제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요거는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랑 번아웃에 그 나눠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봤다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언페이드 오버타임, 그 다음에 야간 작업하는 거, 쉬프트 워크, 교대 근무하는 거, 레귤러 데이 스케줄, 하루에 낮에만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잡 컨트롤이 얼마나 있느냐, 없는 거죠. Q4가.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지가 Q4 없는 거죠. 얼마나 없느냐. 잡 인시큐리티, 직업 불안정성, 그러니까 잘릴 수 있다는 거죠. 잘릴 수 있다는 게 Q4가 안 좋은 거죠.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이거랑 비교해서 그러면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언페이드 오버타임은 예를 들어 5시간이 넘어가면 일주일에 85% 증가했죠. 스트레스는. 번아웃은 84%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둘 다. 근데 쉬프트 워크는 오히려 더 적었어요. 뭐 68%, 36%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오히려 쉬프트 워크가 더 적네요. 스트레스나 번아웃은. 남성이죠 이거는. 근데 잡 컨트롤 같은 경우에 잡 컨트롤이 없으면 오히려 더 영향이 안 좋았어요. 스트레스랑 번아웃에. 이게 언페이드 오버타임이어도 어떤 직무에 대한 내가 컨트롤을 가질 수 있으면 좀 나은데 컨트롤을 가질 수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구나. 그 다음에 소셜 서포트 같은 경우에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가 훨씬 안 좋죠. 2.77배, 2.40배. 스트레스랑 번아웃에. 아까 언페이드 오버타임보다 크죠. 잡 인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해요. 4배, 3.04배. 스트레스랑 번아웃에. 그러니까
언페이드 오버타임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잡 인시큐리티구나. 그러니까 직업적 불안정성. 여성도 비슷한 결과예요. 언페이드 오버타임에 비해서 오히려 소셜 서포트나 잡 인시큐리티 같은 게 꽤 커요. 2.33배, 뭐 여기 보시면 소셜 서포트 3.29배, 1.90배인데 언페이드 오버타임 5시간 넘게 해도. 예, 나이트 시프트 워크는 나이트 워크를 포함하는 시프트 워크죠. 오히려 적죠. 영향이. 이게 프리밸런스 레이시오거든요. PR. 오즈 레이시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 분석이, 그러면은 이게 직급에 따라서 매니저 관리자냐 아니면 관리자가 아닌 다른 그냥 종업원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 관리자는 언페이드 오버타임을 해도 별로 영향이 안 미쳐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너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거니까, 뭐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잘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죠. 보너스를 받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직급이 더 올라간다든지 승진을 더 한다든지. 매니저는 결국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일은 안 하죠. 그러니까 언페이드 오버타임을 해도 뭐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을 수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매니저는 일할 때 그게 엄청 큰 거예요, 영향이. 여성에서도 뭐 좀 통계적으로 살짝 걸쳤네요. 1이네요. 신뢰관 하한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시간이 넘어가면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좀 스트레스나 어떤 번아웃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의 아웃컴은 이 표의 스트레스나 그 번아웃을 둘 다 본 것 같아요. 네, 둘 다 봤어요. 아더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크죠, 증가폭이. 8시간, 5시간 이상 언페이드 오버타임을 하면 안 한 거에 비해 1.85배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1.19에서 2.89배. 여성 같은 경우에도 1.83배, 1.22에서 2.75배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매니저,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번아웃이네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1.73배, 통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의했죠. 1.04에서 2.88배. 근데 아더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은 아니고 좀 더 크게 증가했죠. 1.78배. 그 다음에 1.42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매니저 같은 경우에. 근데 아더 인플로이에서는 슬라이틀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1.05에서 2.06배. 근데 이 스트레스 관련된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매니저냐 아더 인플로이냐에 따라서 이 번아웃 관련된 지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매니저냐 아더 인플로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아웃은 뭐 관리자나 일반 직원들이나 똑같이 뭐 언페이드 오버타임 하면 경미하게 좀 증가하고 5시간 이상 하면. 근데 스트레스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관리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른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죠. 언페이드 오버타임 했을 때.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언페이드 오버타임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좀 뭐라고 할까, 그냥 업무 자체가 과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잡 컨트롤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아마 언페이드 오버타임만으로는 매니저랑 아더 인플로이, 일반 직원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예, 번아웃은 좀 스트레스보다 더 나아간 상태잖아요. 예, 스트레스가 반성적으로 반복된 어떤 계속되는 상태고 여러 원인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봤는데, 이게 제가 요거를 가지고 온 게 뭐 본의 아니게 좀 여러 가지 의정 갈등 관련해서도, 저 전공이 과로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하게 되네요. 언페이드 오버타임. 이게 언페이드 오버타임을 전공의가 많이 했었죠. 지금 사라졌죠, 전공의가 다. 예, 뭐 저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직업환경의학과 들어오고 나서도 1년차 때는 뭐 이제 교수들이 부탁하는 어떤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거 돌리는데 막 새벽까지 하고 업무 관련성 평가 막 새벽까지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서류 작업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집에서 밤새서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전공의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조리함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라 버텨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흘러가면 전공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러니까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제 전공의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페이드 오버타임이랑은 뭐 이렇게, 원페이드는 아닌데 전공의가 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많이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도 보였고, 이게 이 정도나
소셜 서포트 없고 잡이 불안정한 거,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거랑 거의 비견될 만큼 많이 안 좋은 요인이구나. 그다음에 관리자는 오히려 덜 받는데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는 언페이드 오버타임에도 좀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예요. 근데 other employee, 그러니까 교수 말고 예를 들어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호사 직군이나 기사 직군이나 아니면 병리사 직군은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관리자 직군은 영향을 안 받진 않지만 좀 낫다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업무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도 좀 오늘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